안녕하세요. 백세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진 않으셨나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저려오며 이대로 죽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불안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공포가 밀려오고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이는 경험.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민하다거나 겁이 많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황장애, 즉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공황장애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심장질환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또한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법과 일상 속 관리법까지 백세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혼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공황장애란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찾아오는 불안. 공황장애는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공황 발작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혹은 사소한 자극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밀려오면서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발작은 짧게는 수분, 길게는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하는 공포감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혹은 곧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공황 발작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계 증상,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림, 심한 땀,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얼굴이 화끈거림 홍조 또는 오한. 이런 증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로 오해하고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호흡기계 증상, 숨이 가쁨, 호흡곤란, 숨막히는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산소 부족을 느끼며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경계 증상,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어지럼증,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소화기계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불편감, 정신적 증상, 비현실감이나 이인증,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미친 걸까 하는 생각, 그리고 곧 죽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공포감. 이러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다음 발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 공황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발작은 때로는 특정한 상황에서 유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유발 요인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2부 공황장애의 원인과 발병 메커니즘, 복합적인 요인들의 얽힘. 공황장애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복잡한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공황장애나 다른 불안장애를 겪은 사람이 있다면 발병 위험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은 소인일 뿐 반드시 발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둘째, 뇌의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뇌의 감정과 공포를 조절하는 부위 등의 기능 이상이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공황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민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 마치 컵에 물이 차오르듯 우리 몸과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심한 외상 경험, 예를 들어 큰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폭력 경험 등도 뇌의 공포 회로를 과민하게 만들어
공황장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 혹은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공황장애에 더 잘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공황장애가 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 증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신체 변화, 갱년기 증상, 혈압 변화, 작은 통증 등을 심각한 질병으로 오해하고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 은퇴, 자녀의 독립,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역할 상실 등 중장년층이 겪는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공황장애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갱년기 및 심혈관계 변화, 여성의 갱년기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감정 기복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남성 또한 신체 변화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공황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련 증상을 겪는 경우 공황 발작 시의 신체 증상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포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황장애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복잡한 질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부 공황장애 대심장질환, 죽음의 공포를 동반하는 착각. 공황장애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심장질환과 유사한 신체 증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황 발작을 심장마비로 오해하여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공황 발작 시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 흉통, 숨가쁨, 식은땀 등의 증상은 심장마비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공황 발작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내가 곧 죽겠구나라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는 다시 공황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황장애와 심장질환은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인의 차이, 심장질환은 심장 자체의 기능적 또는 구조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반면 공황장애는 뇌의 신경화학적 불균형과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증상의 지속시간, 공황 발작은 보통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심장마비와 같은 위급한 심장질환은 통증이나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가장 중요한 구분 팁은 바로 의료 검사입니다. 공황 발작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전도,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발작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자가 진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흉통이나 호흡곤란 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원인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반복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도 이러한 공황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엄연한 질병이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4부 진단과 치료,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 공황장애 진단은 공황 발작의 양상과 반복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단 후에는 효과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황장애 진단은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적어도 한 번의 공황 발작 이후 1개월 이상 다음 발작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이나 발작으로 인한 행동 변화가 있을 것.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신체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닐 것. 공황장애로 인해 학업, 직업,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진단이 내려집니다. 공황장애 치료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뉘며 환자의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병행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물 치료, 항불안제와 항우울가 주로 사용됩니다. 항우울제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여 공황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예기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항불안제는 발작 시 즉각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지만
의존성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닌 뇌의 기능을 안정화시켜 다른 치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지행동치료, 공황장애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법입니다.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에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생각을 식별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또한 공황 발작을 유발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노출 치료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비약물 치료 병행, 호흡 조절 훈련, 복식 호흡, 명상, 요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등은 불안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약물 치료 및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인 재발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공황장애는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임을 명심하세요. 5부 일상 속 관리법, 불안을 다스리는 나만의 루틴. 병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공황장애 극복의 열쇠가 됩니다. 호흡법 훈련, 공황 발작이 오거나 불안감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복식 호흡입니다.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숨을 멈춘 뒤 4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과호흡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여 익숙해지면 공황 발작 시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줄이기, 커피,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술의 알코올, 담배의 니코틴은 모두 신경계를 흥분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황 발작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물을 충분히 마셔 몸을 진정시키세요. 충분한 수면 확보, 수면 부족은 뇌를 예민하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높여 공황장애의 재발이나 악화의 큰 원인이 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걷기, 조깅,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일기 쓰기, 감정 기록하기, 불안이 찾아오거나 공황 발작을 경험했을 때의 상황, 나의 생각, 신체 증상, 그리고 그 후의 감정 변화를 솔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불안의 패턴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회복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부, 공황장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황장애는 결코 정신이 약해서 생기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이 예민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으며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여 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공황장애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뇌의 기능에 일시적인 불균형이 찾아온 의학적인 질환일 뿐입니다.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성공적으로 회복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휴식과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요청하는 당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 질병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 100세 생활 습관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구석이 힘들었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나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황장애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밝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필요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